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파헤치는 방송, 스포츠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방송 뉴스토커 제32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노컷뉴스 체육팀장 임종률입니다. 자, 요즘 프로야구의 백미적 포스트 시즌, 즉 가을 야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야구 팬들의 관심, 가을 야구보다도 더 시선을 끄는 이런 주제가 있는데 바로 그 프로야구 사령탑들의 거취 문제입니다. 이미 사퇴한 감독도 있고 살아남은 감독도 있고 또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서 새로운 감독을 영입하려는 구단들도 있는데 사실 감독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구단의 어떤 한 시즌 농사가 결정되는 만큼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런 소식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프로야구, 가을 야구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제 옆에는 우리 패널들이 나와 계신데 자, 우리 박세웅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세웅 기자입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이죠. 우리 손아운서, 네. 소준일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살아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뭐 했죠? 지난주에는 제가 이 시간에 경상북도 김천에 가 있었죠. 김천. 김천에서 고등학교 축구가 있어서 내려갔다 왔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요즘에 좀 바쁘죠? 요새 좀 정규 시즌보다는 조금 덜 바쁘죠. 사실은 이제 정규 야구? 시즌에는 그렇죠. 야구 때문에 거의 휴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동일이 중간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덕분에 그렇군요. 조금 숨통이 튀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안 합니까? 예, 오늘은 제가 아닌 다른 분이 합니다. 어저께 제가 근무를 했고요. 예. 아니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그 세리아가 아니라 프리메라리가 죄송합니다. 예. 오랜만에 봐서 까먹었네요. 프리메라리가 중계하는 걸 봤어요. 그래요? 네, 레알 마드리드 경기였던 것 같은데. 그런가요? 제 레알 마드리드 요새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아닌가? 레알 마드리드가 아니고 아틀레티코. 바르셀로나 경기 바르셀로나 경기는 제가 좀 많이 전에 했죠. 한 두어 달쯤 전에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때였던 두어 달 전쯤에 두어 달 전에 했을 텐데. 저 맞아요? 그냥 했다고 해요. 닮은 사람이 여럿 있나 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성분을 만나러 간다고. 갑자기 그 얘기를 여기서 왜 하세요? 아니 그래서 요즘에 좀 정규 시즌보다는 좀 시간이 난다고 그래서 한눈을 팔고 있지 않나. 한눈을 판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저희 박기묵 PD랑 같이 셋이가 같이 아는 친구예요. 고향 친구인데 오랜만에 이제 또 연락이 닿아가지고 한번 만나기로 삼각관계입니까? 삼각관계라 그러면 지금 저 박기묵 PD의 부인이 또 듣고 있을 텐데 부인까지도 그런가요?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이해가 안 가정 되는 게 파탄을 부를 수 있는 그냥 당당하게 만난다고 해요. 뭐 어때? 뭘 만나요? 만나는 거 맞잖아요. 왜 갑자기 무슨 PD를 만납니까? 언급해가지고 끼어들고 와? 아니 지금 제가 그 친구를 만난 지 10년이 됐어요. 못 만난 지 10년이 됐어요. 10년. 예. 야, 어떻게 변해 있을지도 굉장히 그렇죠. 예. 초미의 관심사네요, 사실. 예, 그건 그렇습니다. 확실히. 오늘 방송이 잘 되겠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가요? 그분은 미혼입니까, 기혼입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결혼은 안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사실 오늘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거 아닌가? 그렇지.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봤더니 말이야 이게 사람들이 음료수도 안 주고 되게 대접이 박해졌어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그동안 잘 나오지 그러면. 사실 저 음료수는 지난주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아시안 게임 이후 이 지원이 좀 끊긴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지금 이렇게 너무 이 출연자들을 박하게 대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네, 이제 저도 음료수. 공감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거 출연료도 없이 지금 출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에도 음료수 하나 없다. 이거는 정말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그 감독들의 처우 개선 이런 얘기들 우리가 할 텐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 집 출연진의 처우 개선을 좀 이뤄줘야 돼요. 저희가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떠드는데 이게 음료수 지원이 안 돼요. 그러게. 자비로 사 먹습니다, 저희가.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물을 한 컵 떠왔는데 물컵 이런 것도 좀 구비를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종이컵에 물만 떠다줘도 고맙겠는데. 그러게. 그조차 없네요. 참, 이 뉴스토커 이름은 뉴지만 정말 구시대적인 어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 이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현재 프로야구 몇몇 감독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연결이 기가 막히십니다. 그렇죠. 네.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오늘 평창 동계올림픽 그 조직위원장 간담회를 하고 왔어요. 근데 그 전임 조직위원장이 바로 김진선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네.
강원도지사를 12년 동안 역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도 하다가 최근에 이제 물러났는데 네.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침에 출근을 했다가 그죠? 아침에 네. 관용차를 타고 기사까지 딸려서 출근을 했다가 그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바로 전철 타고 퇴근을 했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들릴 정도입니다. 이게 바로 어떤 그 좋은 시절을 한순간에 훅 간다. 그렇죠.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프로야구 감독들도 뭐 이런 그 대우를 받을 감독들이 좀 있어요, 몇몇. 그렇죠. 자, 일단 맨 먼저 지난주에 굉장히 이제 프로야구계를 뜨겁게 달궜던 김시진 감독 사퇴. 네. 자, 이거 참 야구계 뜨거운 감자였어요. 네. 자, 박정현 기자. 근데 김 감독 좀 안면이 있죠? 조금 있죠. 네. 어떻게 보는 감독입니까? 김시진 감독은 그런데 일단 자기가 먼저 사표를 던졌죠. 그리고 시즌 그렇죠. 중반에 이미 던진 걸로 알고 네, 있고. 시즌 중반에 던졌죠. 네. 근데 이제 누가 그러니까 김시진 감독이 먼저 사표를 던졌든 그러면 구단이 먼저 경질을 통보하든 간에 이별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불가피하다. 그 성적을 팬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성적이 연거푸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김시진 감독이 2013 시즌을 앞두고 네. 영입이 됐죠. 그 전임 양승호 감독이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이제 물러난 다음에 그 날짜까지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요? 2012년 11월 6일 날 그 김시진 감독의 선임을 했다는 네. 롯데구단의 발표가 있었어요. 그 날짜를 기억하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때 뭐냐면 그때가 프로야구 MVP와 신인왕 시상식 때 그 발표가 난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박세용 기자 그 현장에 있었을 것 같은데. 있었죠. 그래서 맞아요. 박병호 선수가 MVP를 타고 그렇죠. 서건창 선수가 신인왕을 탔는데 정작 그 날의 이슈는 김시진 그렇죠. 전 넥센 감독이었죠. 네. 그렇죠. 이제 아니요. 왜냐하면 이제 그 김시진 감독이 그 박병호와 서건창을 길러낸 뭐 감독이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한순간에 확 묻혀버렸죠. 그렇죠. 역으로 말하면 MVP와 신인왕을 동시에 배출한 팀의 감독이 포스트 시즌을 이끌지 못했다. 그래서 상당한 좀 아이러니도 있었어요. 그 현장 분위기에서. 잘렸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제 그게 뭐냐면은 그만큼 프로야구 감독의 거취 문제가 초미의 이슈가 되는 이런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 김시진 감독도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잘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 2013 시즌이죠. 2013 시즌 때 그러니까 그 전까지 롯데가 5년 연속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번에는 우승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출발했는데 작년에 일단 못했고 올해도 7인가요? 올해 7을 하면서 7을 하면서 2년 연속 가을 야구와 인연을 쌓지 못하면서 어떤 그 박세용 기자 말대로 같이 가기는 힘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이 문제였다는 거 아닙니까? 아나운서 좀 아는 얘기가 있어요? 뭐 언론으로도 충분히 기사화가 됐습니다만 사실 그런 구단 내에서 벌어지는 알력 다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데 롯데 김시진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엔 좀 드러났던 것 같아요. 뭐 감독의 레임덕 현상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코치와 이제 프런트 사이에 이제 뭐 라인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부터 시작해서 뭐 감독이 허수아비처럼 뭐 어떤 코치 인선에 대해서 두 손 묶인 채로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사실 그때부터 김신 감독이 팀 내에서의 뭐 장악력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뭐 이런 분석이 많이 있었죠. 그렇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주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김신진 감독이 어떤 그 성적과 뭐 이런 걸 떠나서 과연 이 구단의 헤게모니를 누가 지고 가느냐, 감독이냐 아니면 프런트냐. 뭐 이런 문제가 지금 한국 프로야구가 직면한 당면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김시진 감독 좀 얘기를 하자면은 김시진 감독이 사실 이제 감독으로서 역량을 그렇게 잘 그 입증을 한 감독은 아니에요. 네, 그건 맞습니다. 예. 현대 시절부터 어떤 그 성적을 내는 어떤 승부사의 어떤 기질보다는 어떤 큰 형처럼 이렇게 사람은 좋은 어떤 그런 감독이라는 이미지가 강했고 특히 넥센에 있을 때도 어떤 아니할 말로 2012 시즌이라면은 홈런왕에 신인왕에 20승 투수가 나왔어요. 20승 투수는 아니고 20승까지는 아니었지만 16승. 거진 그 정도. 나이트 어떤 브랜든 나이트. 어떤 이런 선수들이 나왔는데도 4강에 못 갔다. 그래서 한간에는 이장석 그 구단주죠. 이장석 대표가
속이 터져서 네. 열불이 나서 김신진 감독을 잘랐다. 네. 이런 얘기가 야구에 돕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알고 있어요. 아, 맞다고 예, 알고 있습니까? 예. 아, 알겠습니다. 이장석 대표를 여기 한번 좀 불러도 지금 목동이니까 네. 한번 좀 들러도 되는데 네.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혹시 이 대표가 이 방송을 듣는다면은 네. 한 번쯤 여기 들르셔서 음료수나 이런 거 한번 들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김시진 감독이 롯데에서도 확실한 색깔 있는 야구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색깔이 없었어요. 아, 예를 들어서 그렇죠. 김시진 감독 하면은 초창기 뭡니까? 그 현대 전성기 시절 김재박 코치를 보좌하는 김재박 감독을 명 투수 코치. 예. 정말 마운드 하나는 확실하게 만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인식이 있었는데 그렇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러니까 넥센까지만 해도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저는. 근데 롯데에 가서는 그런 장점조차 없어지니까 이게 또 롯데는 원래 방망이의 팀이었잖아요. 롤스터 그렇죠. 감독이 만든 거죠. 그마저도 이제 색깔이 흐려지면서 이도저도 아닌 팀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렇죠. 롯데가. 그러니까 뭐 흔히 팬들이 김신진 감독을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좌우놀이, 네. 좌우놀이 같은 게 있는데 이제 뭐냐면은 뭐 플래툰 시스템처럼 네. 좌투수가 나오면은 왼손 타자를 오른손 타자를 기용하고 뭐 그 반대의 경우 뭐 이런 그러니까 어떤 그 팀의 실력, 성적과 관계없이 뭐 그런 쪽에 네. 어떤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어떤 미신과도 가까운 좌우놀이에 집착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부차적인 문제고 과연 이 프런트가 감독을 어떻게 대했느냐 이게 더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례를 보면은 지난해 롯데가 4강에 진출하지 못하면서 권영호 수석 코치가 물러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김시진 감독의 어떤 오른팔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프런트에 이어서 목이 날아가 버리게 되니까 이거는 감독으로서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권두조 수석 코치가 이제 오게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양권이네요. 네, 그러네요. 선권, 양권. 네. 그러니까 선권, 후권. 어쨌든 그 권 수석 코치가 또 시즌 중에 날아가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프런트가 임명한 어떻게 보면 프런트가 임명한 수석 코치인데 그거를 이제 선수들이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어떤 그런 강력한 어떤 훈련 방식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발을 해서 권 수석 코치가 물러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감독은 사실상 의견이 무시가 되는 감독의 의견과는 전혀 관계없이 프런트가 넣었다 뺐다를 반복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번에 또 김신진 감독이 힘을 잃게 되는 그런 사건이 또 있었죠. 그렇죠. 네. 사실 김시진 감독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이제 현대 왕조의 일원이죠. 이제 그렇죠. 정민태 코치가 이제 뭐 박흥식 코치와 함께 이제 네. 넥센에서 같이 영입이 된 분인데 네. 이분이 롯데 마운드를 책임지다가 이제 팀의 부진이 이어지다 보니 3군으로 내려갔죠. 그렇죠. 2군도 아니고. 2군도 아닌 3군으로 아니고 내려갔죠. 그러니까 뭐냐면 거의 뭐 2군도 아니고 뭐 6성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 1군 코치가 3군으로 갑자기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의 시선으로도 납득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부분이 있잖아요. 일반 회사로 치면은 발령을 아주 말도 안 되게 내가지고 야 너 나가라. 예. 거의 이렇게 메시지 주는 거랑 거의 차이가 그렇죠. 없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은행 지점장을 하다가 네. 저 창구로 내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네. 저쪽 어디 김천 이런 쪽으로 왜 김천을 김천 비하하는 게 욕하세요? 아닌 게 괜찮더라고요. 김천을 그때 비하하는 게 보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뭐 예, 명동 박보생 지점장을 시장님. 하다가 네. 지점장을 하다가 김천 일반 지점에 예. 창구로 밀려난 그렇죠. 네. 김천 시민 여러분 양해의 말씀 구하고요. 예, 이게 김천을 비하한다는 발언이 아니라 저희 박보생 규모의- 시장님이 스포츠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알겠습니다. 김천에게 죄가 있다면 네. 손아웃서가 며칠 전에 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무슨 죄입니까? 어쨌든 그 정도의 규모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그만큼 그 어떤 위상이 급전직하를 했다. 이런 거니까 정민태 코치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는 김 감독에게는 치명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롯데 프런트 야구 하는데 프런트가 뭡니까, 박 기자? 프런트는 이렇게 감독과 특히 감독이 이제 현장에서 이끄는 리더라면 그러니까 경기가 딱 플레이볼 되는 순간부터 리더는 감독이죠. 근데 플레이볼 되고 나서 그 플레이볼이 다시 나오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거는 프런트죠. 그렇죠. 네.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스포츠단이 그룹사에 속해 있죠. 네. 그룹사의 농구단, 배구단 등등 마찬가지인데 축구하고 야구 정도는 다르죠. 야구, 축구는 좀 다를 건데 즉 야구 같은 경우는 법인이 따로 있습니다. 보통 그렇죠. 네, 삼성 라이온즈, 뭐 지난해 준우승 팀이었던 두산 베어즈, 뭐 LG 트윈스, 뭐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기업으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야구단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사장이 있고 단장이 있고 뭐 운영부장, 뭐 홍보팀장 뭐 이런 등등해서 마케팅팀장 이렇게 해서 하나의 법인 체제로 이루어지는 게 우리나라 야구단인데 그래서 그 프런트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바로 그 뭐 사장 단장을 비롯하여 구단 직원들을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프런트 야구가 단장 야구라고 하죠. 흔히 네. 메이저리그는 이게 굉장히 뿌리 깊게 이제 이미 굳어졌죠. 그렇죠. 단장가 뭐 조금 이르게 말씀드리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얼마 전에 저희 임종률 기자가 쓴 기사가 있어요. 다저스랑 비교를 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적 부진에 대한 첫 번째 책임, 1차적인 책임은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단장에게 먼저 묻습니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선수 이제 영입과 뭐 트레이드, 선수단 구성의 정권을 단장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게 순서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단장에게 묻지 않죠. 단장이 물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야구는 그동안은 이제 감독 야구라고 봐야겠죠. 네. 이제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그 호시노 감독, 최근에 호시노 감독이 있었고, 그 전에, 나가시마 감독인가요? 네, 그 자이언츠. 그렇죠. 자이언츠의 이런 감독들의 어떤 거의 뭐 신격화되는 네. 것처럼 이 감독들이 예전엔 선수들을 후드려 패는 네. 뭐 이런 경우까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선동열 감독도 일본에서 활약한 시절에 호시노 감독 그렇죠. 네. 밑에 있었는데 선수를 더가웃에서 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는데 그만큼 감독의 권한이 세고 영향력이 센 게 바로 일본 야구고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부터 최근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감독이 권한을 쥐고 있는 감독야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최근 들어와서 메이저리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게 아까 박 기자가 얘기했듯이 프런트 야구, 어떤 단장 야구식으로 전환하는 이런 과도기적 시점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손남서? 뭐 확실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특히 SK 와이번스가 왕조를 한창 이뤘을 때 김성근 감독의 지도력만큼이나 부각이 됐던 게 사실은 SK 와이번스의 프런트였거든요. 그렇죠. 뭐 SK 와이번스가 사실은 2000년에 이제 창단을 해가지고 인천에 새롭게 이제 뿌리를 내린 팀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이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SK 와이번스의 뭐 구단 직원들이 어떤 일들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뭐 이만수 전 수석 코치가 팬티 세레머니를 벌리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SK 와이번스의 그런 홍보, PR 이쪽의 작품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스포테인먼트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역할들이 좀 강조가 되다 보니까 확실히 예전에 감독의 역할이 이제 100이었다면은 이제 프런트가 한 반절 정도를 차지한 이런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트렌드가 변화가 됐죠. 그래서 이제 롯데 같은 경우가 프런트 입김이 세고 그리고 또 하나의 구단 두산. 두산 역시 프런트의 입김이 세서 지금 뭐 식물 감독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두 개의 커다란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과도기적인 현상에서 나온 게 김시진 감독의 사퇴. 그리고 사실 이제 지난해 한국 시리즈 준우승 팀이었던 두산도 감독을 바꿨잖아요. 김진욱 감독. 사실 이제 김진욱 감독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굉장히 많이 그 용병술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그 도마 위에 올려놓고 우리가 씹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김진욱 감독이 날아가는 것도 굉장히 의외였잖아요. 우리 굉장히 입장에서는. 의외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프런트의 권한이 막강해지고 어떤 그 입김이 세지는 이런 가운데서 희생양이 되는 건 감독만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 이게 바로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프런트 야구에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격으로 두산이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 그렇죠. 올 겨울 두산의 행보가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김진욱 감독을 쳐내서 송일수 감독을 데려왔는데 어쨌든 시즌은 망했죠. 그럼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 한국 시리즈 진출팀이 아예 가을 야구 가지도 못했으니까. 그렇죠. 자, 이 책임을 누가 지느냐가 이 한국 프런트 야구가 나아가는 그 방향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늘 해왔던 것처럼 감독을 쳐내느냐, 아니면 뭐 단장이 한번 뭐 무릎 한번 꿇느냐,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제 두산 얘기를 좀 더 해보면은 두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김진욱 감독이 이제 그 선임이 돼서 사실 그 전력으로만 보자면은
삼성에 버금가는 네. 그런 전력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돌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부분들은 타자나 뭐 이런 부분들은 더 낫다. 네.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근데 어떤 그 용병술의 김진욱 감독이 약간 좀 이게 투수 운용 뭐 이런 거에서 조금 문제점은 있었을 때 어쨌든 한국 시리즈까지 진출시켰던 감독인데 그런 감독을 잘랐다. 이런 감독은 우리나라 프로야구 역대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바로 2002년에 김성근 감독. 그렇죠. 네. 김성근 감독. 어쨌든 그때도 프런트와 감독 간의 어떤 알력 다툼이라고 봐야겠는데 어쨌든 두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안친 감독이 송일수 감독입니다. 송일수 감독 진짜 과격한 얘기까지 나와요. 송장 감독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산송장이 아니냐? 아니 뭐 그런 얘기들 이제 팬들이 두산을 사랑하는 팬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네. 특히 이제 그 우리 스토커에 출연을 했었던 그 야구 부인 있었죠. 두산 열혈팬 야구 부인 있었는데 그분을 이제 잠실구장에서 만났습니다. 네. 여전히 그 시즌권을 끊고 굉장히 그 좋은 자리에서 야구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그때가 아시안게임 전이었으니까 두산이 4강 싸움을 하고 있었을 때. 네. 근데 어떻게 될 것 같나요? 그러니까 우리 두산은 가지 못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 송일수 감독이 어떤 너무 지도력이 떨어진다. 네. 선수단 장악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두산 같은 경우는 단장 야구의 어떤 극점에 있는 구단이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올해 어떻게 푸느냐가 또 궁금하죠. 작년처럼 진짜 시원하게 또 한 칸 하느냐. 예. 아니면 스스로 이제 어떻게 보면 프런트 입장에서는 자해죠. 자체적으로 쳐내느냐. 근데 자해가 미국식이에요. 네, 과연 그 미국식의 길을 걷느냐.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결자해지의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네. 이건데 사실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한국 야구의 어떤 그 문제점이자 특징이라고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구단주 입김이 제1입니다. 절대갑이죠. 슈퍼갑입니다. 절대갑.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 이제 우리나라 야구를 단장 야구로만 또 볼 수 없는 게 네. 구단주가 단장이 올려도 단장이 최종 후보 유력 후보를 올려도 구단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네. 날려버리는 이러한 거기 때문에 참 이것도 참 문제예요. 사실 이제 그 한화 같은 경우 정권의 힘을 등에 업은 모 감독이 유력 감독 후보로 영남대 라인으로 예전에 현대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 감독이 그 유력 후보로 올랐었는데 고위층에서 이게 안 됐다는 얘기가 이제 돌면서 지금의 김웅영 감독이 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2년 전에 그랬죠. 2년 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우리 야구를 한국 야구를 또 단장 야구로만 특징 지을 수 없다는 점도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한화가 지금 감독을 바꾸나 마나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마도 바뀔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김응용 감독이 2년 동안 이제 팀을 이끌면서 9위를 이제 연속으로 했기 때문에 9위. 예, 9위를 연속으로 했기 때문에 이 감독이 아무리 이제 한국 야구사에 뭐 길이 남을 명장이라고 할지라도 팀을 2년 연속 최하위의 성적을 거뒀다는 거는 이제 좀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계약을 연장할 만한 그런 명분이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재계약할 때 명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구단이라면 뭐 구단 보니까 그런 명분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이 구단이 이제 뭐 기아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게 단장이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네. 하나와 김승현 회장의 네. 복심이 뭐냐? 그렇지. 그거에 따라 감독이 갈리느냐 마느냐 이거 아닙니까? 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화에서 3명의 후보를 이제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 단장 보좌로 있는 한용덕 네. 단장 보좌와 그리고 이정훈 2군 감독 네. 그리고 김성근 감독. 그래서 지금 몇몇 야구 팬들 사이에는 김성근 감독이 대전에서 출몰했다. 네. 대전에서 이제 봤다는 네. 이런 그런 그 목격담이 지금 뭐 야구 댓글에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무슨 목격담까지? 네. 아니 그러니까 김성근 감독이 왜 대전에 갔을까? 네. 이거는 어떤 그 그룹 구단과 어떤 계약 관련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그냥 놀러 가셨을 수도 있죠. 아니 근데 실제로 지금 이 방송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20일 오후 3시경인데 조금 전까지 주요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가 계속 김성근이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은 여기서 녹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내일 방송 나가는 시점에서는 김성근 감독이 이미 내정이 돼서 이제 발표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어딘가로 갔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그 데이트를 중단하고 바로 와야 돼요, 손아웃서는. 아, 제가 왜 다시 들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사실 이제 한화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김웅용 감독 선임을 할 때. 왜냐면은 그 2012년 10월 8일 날 했습니다. 네. 그때가 뭐냐면은 준 플레이오프 1차전 열리는 당일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경기 중에 김정환 감독이 김웅용 감독이 돼서 그 경기를 묻혀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한화가 욕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경기가 없는 바로 오늘이죠. 방송 날짜로 오늘 20일에 아마 발표를 하게 된다면은 그 휴식일 경기가 없는 날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상도예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김은영 감독도 맞아요. 포스트 시즌 시작하는 그때 현장에 있었죠. 네. 첫날 발표를 해서 이제 기자들 전체가 멘붕이 왔는데 네. 그렇게 발표해서 선임되는 감독의 말로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제가 또 기억나는 게 2011년 10월 그때가 이제 SK와 기아의 준플레이오프 2차전 하는 날이었을 거예요. 2011년? 11년이면 맞죠. 네. 예. 기아네요. 예. 경기가 오후 2시에 플레이볼이 됐는데 오후 2시에 요이땅 두산이 김진욱 감독 선임을 발표해버렸어요. 근데 정확히 2시에. 그러네요. 그런 적은 없어요. 왜냐면 그때 두산이 되게 시끄러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장에 있던 기자들 중에서 그때 이제 두산은 가을잔치 없었으니까 그 두산 담당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포스트 시즌 지원 나오고 완전 멘붕이 와가지고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기자석이. 네. 근데 김진욱 감독도 어쨌든 말로가 좋지 네. 않았죠. 그러네요. 삼김이네요. 삼김. 네. 삼김 감독의 말로가 네. 상당히 좋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상도를 지켜야 됩니다. 그 아비규환의 현장에 있었던 네. 우리 박 기자의 생생한 증언이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방송을 듣는 프런트 분들 네. 잘 참고하셔서 야구 기자들 좀 한가한 날 그렇게 해야지. 이거 상도 아닙니까? 그렇죠. 네, 프런트 안 그래도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기자들한테까지 욕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저께 그 상도가 또 한 번 깨졌죠. 그렇죠. 어제는 사실 이제 그 신인 감독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그걸 상도를 깨뜨렸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바로 이제 선동열 기아 감독이 자그마치 유임이 됐다는. 네. 야, 아니 어제 깜짝 진짜 놀랐습니다. 놀랐던 거는 어제 1차전을 KBS 지상파가 네, 생중계했는데 KBS에서 자막으로 속보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뭔가 하고 또 사고 난 줄 알았지. 근데 사고가 났긴 났죠. 사고는 선동열 사고죠. 감독 재계약. 이게 진짜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 올해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세월호 참사에 그리고 최근에 판교 그 환풍구 사건까지 있어서 이런 굉장히 그 국민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속보가 딱 떴을 때는 그런 일이겠거니 생각을 하고 긴장을 국민들이 했죠. 되게 긴장을 했을 텐데 선동열 감독 재계약 소식 속보니까 이게 그만큼 파급력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선동열 감독 그 3년 동안 588 발음이 좀 기호가 발음이 좀 이상한데 528282 588 그거를 했는데 좀 이상하네요. 이건 요즘 알아서? 친구들도 588 아나? 전 모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순위를 찍은 감독인데 재계약을 했다. 사실 이제 구단주 정의성 구단주 기아차 구단주가 워낙 성 감독을 신뢰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돌았어요. 돌았는데 정말 그 얘기가 돌았지만 성 감독을 유임한다면 이건 정말 뭐가 돈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까지도 돌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성 감독이 사실 이제 그 2년 계약을 했다는 거는 사실상의 5년 계약 언지를 받고 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3+2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성 감독이 사실 이제 삼성하고 5년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네. 맺었는데 두 번 있었네요. 선동열 감독도 2010년에 한국 시리즈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질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 예가 이번에 세 번째가 되겠네요. 그렇죠? 김진욱 감독이 세 번째. 제가 깜빡했는데 어쨌든 그 5년 계약을 맺고 채우지 못했는데 기아에 와서 5년 계약을 하게 되는 또 이런 그 장수 감독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 그 3년 연속 포스트 시즌 못 갔잖아요. 근데 그 감독이 유임된 거는 이번이 두 번째예요. 그런가요? 첫 번째가 김시진 감독이었어요. 김시진 감독이 그 넥센을 맡으면서 그렇죠. 쭉 가다가 한 번 이제 갔었어요. 3년인지 2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그 당시 김시진 감독의 유임은
누가 봐도 이상할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김신중 감독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네. 전력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선동열 감독의 경우는 좀 이게 상황이 많이 다르죠. 네. 왜냐 일단 결정적으로 이 대박 김주찬을 안겨줬기 때문에 구단도 할 만큼은 했어요. 최소한은. 근데 어쨌든 성적이 안 나온 그 감독이 또 간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기아 팬들에게 어제 하루 동안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장난하는 거냐고. 그래서 왜 나한테 그러냐.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광주에 있는 우리 유영혁 선배가 시원하게 또 한번 기사를 쓰지 않았습니까? 무사 안일주의, 팬과 성적을 무시한 처사다. 그래서 기아를 또 한번 시원하게 씹어 드셨는데 어쨌든 그만큼의 파급력을 가진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어제 경기 결과보다 이게 더 야구 쪽에서 메인 사실은 어제 경기는 1회 일찌감치 약간 좀 그게 기울어졌기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선동열 감독의 그 이슈가 거의 경기 전체를 지배를 했죠. 그렇군요. 그걸 또 기아에서 좀 그 감을 좀 보고 기아 경기가 빠졌으니까 낸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주제 그러니까 감독 야구냐 단장 야구냐 프런트 야구냐에서 구단주 야구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기아의 경우만 놓고 보면 구단주 야구가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화 역시 발표가 임박한 한화 역시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롯데 역시 지금 차기 감독을 지금 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과연 어느 감독이 올지 지금 초미에 또 관심사예요. 롯데는 뭐 박정태 하마평에 있고 하마평에 있고 어쨌든 구단의 전설 아니겠습니까? 레전드. 그게 있는데 또 롯데 같은 경우는 어느 감독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뭐 예전에 양상문 감독이 2005년 시즌을 나름대로 선전을 해서 계속 꼴찌를 하던 롯데를 맡아서 5위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맞춰서 누가 봐도 유임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뜬금없이 강병철 감독이 어르신이 왔죠. 우승 2회를 이끌었던.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산상고 인맥을 타고 오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왔었습니다. 저 그때 당시 롯데 담당이었는데 저는 양상문으로 밀고 가는 기사를 이제 막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병철 감독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잽싸게 기사를 바꾸고. 참 롯데 그때 많이 생뚱맞았죠. 로이스 감독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양승호 감독 역시 마찬가지고 김시진 감독이 어쨌든 롯데에 몸담았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프런트 입김이 센 구단들이 감독을 세울 때 이 감독의 성향이 어떠느냐도 우리가 좀 파악을 좀 해봐야 돼요. 두산이 이제 송일수 감독, 아니할 말로 산송장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정말 무미건조 무색무취 그래서 자기 의견이 없는 감독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프런트의 입맛에 맞는 감독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뭐 다른 거 모르겠는데 이제 SK와의 마지막 경기였죠. SK가 이겨야만 LG와 마지막 자웅을 겨뤄볼 수 있는 물론 맞대결은 아니었지만 그 경기 끝나고 두산 팬들이 뒤집어졌더라고요. 왜냐하면 5회까지 정말 여유 있게 앞서가다가 6대1인가요? 여유 있게 가다가 갑자기 이상한 투수를 내고 잘 뛰던 선수들 교체하면서 거의 너네 먹어라 승리 먹어라 거의 이런 경기를 했다고 팬들이 어이없어 하는데 두산 팬들의 공통된 증언은 1년 내내 이랬다. 이게 뭐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준 건 아니다. 그냥 그 경기만 딱히 준 건 아니다. 그렇죠. 팬들이 봤을 때도 이게 뭔가 납득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어야 돼, 사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감독이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과는 아니에요. 일본 감독이 약간 그런 일본 말로 하면 약간 곤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내색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소통이 안 되는 팀이었죠. 그렇죠. 이제 두산이 사실 두산, 롯데, 뭐 기아 이런 팀들이 사실 이제 내년에 팬들이 많이 떠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KT가 지금 굉장히 좀 기뻐하고 있는 듯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럼 보면은 두산 같은 경우에 이제 해명을 하긴 했죠. 그 다음 날 이게 뭐 원래 우리는 계획에서 선수들을 교체하기로 돼 있었다. 뭐 5회쯤 되면은 애초에 바꾸기로 계획이 돼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게 이제 뭐 오얏나무에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오해받을지도 사소하느냐. 그렇죠. 이게 두산 팬들이 그리고 수많은 야구 팬들이 되게 실망하는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때 송일수 감독을 욕한 건 두산 팬보다 LG 팬이 더 많았어요. 아, 그렇죠. 그렇겠죠. 우리한테 왜 이러냐. 네. 네. 그래서 결국은 SK는 못 갔어요. LG가 못 갔는데 갔죠.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송일수 감독이 막판에 프로야구에 올해 프로야구에 끼친 영향이 있어요. 왜냐면은 임팩트. 네, 롯데랑 넥센 즉 그 프로야구 정규리그 4위를 결정지을 경기에 네. 4위를 결정지을 경기에 나서는 팀들 그러니까 LG가 롯데랑 붙었고 네. SK가 넥센이랑 붙었는데 정말 피 튀기는 정말 총력 사력을 다해서 경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네. 이제 그 SK와 넥센의 경기가 열린 목동구장에 현장에 있었는데 네. 염경엽 감독이 네. 베스트 멤버를 다 투입을 했습니다.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1회에 강정호가 홈런 때리고 네. 뭐 유한준이 안타 때리고 그 경기는 사실 또 이제 서건창 선수가 그렇죠. 예. 1회에 200안타를 200안타. 때렸습니다. 그래서 홈런도 때리고 강정호도 40홈런을 한국 유격수 사상 최초로 40홈런을 때렸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마지막 경기고 보면 기록도 달성하고 그랬으니까 네. 나중에 이제 빼도 뭐 누가 크게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없는데 서건창, 박병호, 강정호, 뭐 유한준 뭐 네. 이런 선수들이 8회까지 8회 수비까지 네. 했으니까 네. 9회 초 수비까지 다 뛰었습니다. 대타가 나온 게 8회 말에 로티노가 대타로 나왔는데 그런데 또 홈런을 또 쳤어요. 홈런을 쳤어요. 시즌 홈런이 딱 한 개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두 번째 거기서 홈런을 두 번째. 쳤어요. 그래서 시즌 멀티 홈런을 기록한 로티노였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박헌도라는 선수가 네. 이제 대타로 나왔는데 그리고 필승조가 다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죠. 조상우, 한현희, 손승락 네, 다 나왔죠. 까지 다 나왔습니다. 선발 소사에 이어서. 음. 야,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바로 송일수 효과가 아니냐. 그러니까 송일수 감독이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주전들을 빼는 경기를 해서 그렇죠. 욕을 많이 먹었으니까 우리는 그런 욕을 안 먹어야지라고 해서 넥센도 이기고 그래서 그렇죠. 롯데도 이기고 롯데도 사실 이제 김시진 감독이 그 경기 전에서 네.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선수들은 사실 힘이 좀 빠질 텐데 네. 마지막에 이제 홈 팬들에 대한 어떤 예의일 수도 그렇죠. 있고 예. 어떤 근데 그게 그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어떤 송일수 효과. 이런 게 저는 아니에요. 좀 설득력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야구 기자들끼리 나눴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새 감독을 기다리는 구단 몇몇 구단이 있나요? 지금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한 팀이 현재 KT를 제외하면 이제 5개 팀이죠. 네. 5위부터 9위까지 있는데 네. 이 팀들 중에서 연임이 확정이 된 기아의 이제 선동열 감독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제 나머지 4팀은 다 새로운 감독을 뭐 송일수 감독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뭐 송일수 감독까지 유력하다고 치면 일단 기본적으로 4개 팀 감독은 4개 팀. 예, 바뀌게 된다. 뭐 이런 한 팀이 걸 더 볼수 있어요. 있죠. 한 팀이 더 있습니다. 올해 한국 시리즈 준우승 팀. 아. 거기 주목해야 됩니다. 네, 거기 그 팀은 네. 지금 지금 딱 4명 후보 아닙니까? 네. 유중일, 염경엽, 김경문, 양상문인데 이들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네. 저는 99% 아니 100% 확신합니다. 사실 김진욱 감독도 작년에 한 90% 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저는 진짜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네. 그리고 뭐 개인사 쪽으로 네. 뭐 예전에 모 감독, 예. 법인카드나 뭐 이런 뭐 개인사 네. 뭐 이런 것들의 돌출 어떤 그런 돌발 변수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이분들은 100% 갑니다. 그렇죠. 100% 갑니다. 네. 100% 가고 우리가 이제 얘기할 거는 나머지 이제 5개 팀 중에서 일단 성 감독이 이제 살아남았고 내일의 태양이 뜬다. 그래서 살아남았는데 나머지 4개 팀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논의를 해볼까요? 일단 5위를 한 SK는 어떻게 봅니까? 뭐 SK는 이만수 감독이랑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이제 발표를 한 이후에 김용희 육성 팀장인가요? 네, 뭐 직책이 육성 총괄이 이제 그 감독으로 내정이 됐다라는 기사가 뜨기가 무섭게 김성근 감독이 컴백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기사가 또 연이어서 터져서 그런데 또 기사가 뜬 게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김성근은 움직이지만 SK는 아니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거는 아마 그 대전 목격담이 올라온 이후에 나온 기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SK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이제 지난해 그 스토커 1기 네. 전 스토커 진행자였던 김대훈 기자가 그렇게 미워하셨다고? 아니 김대훈 기자가 SK는 감독을 지난 시즌에 바꾼다. 네. 이렇게 우리가 최초 보도한 게 바로 우리 스토커 네.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박세훈 기자 출연했었나요? 그때 없었어요. 아, 그때 없었나요? 네. 아, 그러면 스토커 1기가
일기가 오보를 날린 셈이 됐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그 방송 듣고 네. SK 위쪽에서 시겁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그럴 같아요. 수도 다시 있죠. 수정했을 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왜냐면 충분히 짜일만 했어. 그래서 많은 야구 팬들이 특히 SK 팬들이 네. 스토커의 방송을 되게 반기면서도 안타까워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방송으로 인해서 이만수 감독이 1년 더 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제 중국 속담에 타초 경사에 우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몰라요. 뭡니까? 타초 풀을 건드려서 경사 뱀을 놀라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뱀을 잡으려면은 한 번에 몰래 그냥 한번 딱 잡아야 되는데 풀을 건드려서 뱀이 도망가게 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스토커가 그런 점에서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만수 감독이 올해는 찔림없이 네. 물러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 구단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물러나는 건데 이만수 감독도 사실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2007년에 이만수 감독이 수석 코치로 부임을 했는데 당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만수 감독과 김성훈 감독을 둘 다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했는데 이만수 감독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은 감독은 김성훈 감독인데 네. 수석 코치가 그때 인터뷰를 여러 군데 했거든요. 네. 그래서 돋보이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인터뷰를 하면서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그게 이제 야구계에서는 이만수 감독이 메이저리그 10년 코치 생활을 끝내고 왔을 때는 감독 보장을 약속받고 왔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화다하게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왔겠죠. 코치를 시켜준다는데 미국에 있다가 오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 이만수 감독 하면은 우리나라 프로야구의 또 하나의 레전드 아니겠습니까? 네. 사상 처음으로 타격 트리플 크라운에 홈런왕 3연패를 그렇죠. 했던 감독인데 그런 이름값을 생각하면은 코치하려고 오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있었는데 김성환 감독이 2년 하고 물러날 줄 알았더니 우승을 2번씩이나 해버리니까 계속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수 감독이 견디다 못해서 그럼 난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김성환 감독이 뭐 SK 구단 당시 사장과 또 네. 이제 불협화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틈을 또 어떻게 교묘하게 그 이만수 감독이 이용한 건 아니겠지만 그 공교롭게도 그런 상황이 돼서 감독이 된 건데 그렇게 어렵게 감독이 돼서 임기 3년만 채우고 물러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만수 감독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야구 팬 입장에서도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 결과만 놓고 봤을 때 그 김성근 감독의 중도 퇴진한 다음에 팀을 맡아서 한국 시즌을 끌고 갔고 다음에도 갔어요. 그렇게 보면은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사실 이제 김성근 감독과 작별하게 된 SK 팬들의 이 원성을 이분이 한 몸에 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임하자마자 욕먹기 시작해서 계속 욕먹다가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고생이 정말 심할 수밖에 없었죠. 네, 그렇죠. 사실 이제 술도 안 드시는 분인데. 맞습니다. 이제 이만수 감독 마지막 경기였죠. SK에서의 마지막 경기 그 목동 경기. 목동 경기 제가 있었는데 17일이었죠. 있었는데 이만수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감독 생활의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사실 이제 그 경기에 이기고 LG가 롯데에게 지면은 SK가 4강에 올라갈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명분이 또 없어지는 거죠. 우승까지 해버리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다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산책을 하다가 경기 전에 산책을 하다가 교회를 들어갔답니다. 교회가 딱 눈에 보여서 교회를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 큰 탈 없이 한 시즌을 마치게 해주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버린 어떤 그 마음을 비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사실 이제 우리 CBS 아닙니까? CBS에 굉장히 좀 걸맞는 어울리는 감독이었는데 뭐 이게 끝은 아니니까요. 뭐 삼성의 레전드였으니까 삼성으로 복귀할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글쎄요. 어쨌든 그거는 어렵다고 보고 어쨌든 뭐 다른 구단도 있으니까 또 새로운 구단이 또 탄생할 수도 있는 거고 독립 구단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김성환 감독이 뒤를 이어서 또 독립 구단을 맡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런 열린 또 상황인데 어쨌든 SK는 지금 그러면은 김성환 감독이 다시 돌아올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김성환 감독을 그렇게 내쳤는데 또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SK가? 봤을 때 그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렇습니까? 도저히 합의될 수 없는 이미
저는 SK 구단과 김성근 감독은 루비콘을 건넜다고 생각해요. 아,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여기서 0%라는 거는 네. 좀 0.1%만 좀 제고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0. 그때와 비교해서 프런트가 좀 많이 바뀌었나요? 바뀌었어요. 바뀌긴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장 큰 게 그 당시 사장입니다. 네. 구단 사장인데 구단 사장이 물러났고 뭐 구단 사장이 뭐 이런저런 뭐 비리를 해서 조사를 받고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SK 그룹 내에서도 사실 이제 김성환 감독을 그대로 가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SK 최태원 회장의 부인이 네. 이제 노소영 여사, 여사라고 하기엔 좀 그런가요? 그 노소영 씨 예.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갔답니다. 그래서 그냥 김성환 감독을 끝까지 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친 게 바로 당시 사장이었으니까 그 사장이 물러나고 그리고 지금 현 단장 민경삼 단장 민경삼 단장도 사실 이제 그 사장 시절의 인물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조금은 마음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그 어떤 전향의 어떤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결자해제 입장에서 김성환 감독 우리가 내쳤으니까 이분을 받아들여서 등을 돌린 SK 팬들의 마음을 또 얻기 위해서 뜻밖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겁니다. 네. 제 생각 왜 0이라고 생각하냐면은 그러니까 구단의 입장은 그런데 김성근 감독의 자존심 아마 그거는 다시 안 갈 것 같은데 한 3만 고 초려를 하면 모를까. 네. 저는 그게 조금 더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김성근 감독의 자존심. 이제 김성환 감독이 몇 번 뵙고 네. 술도 한번 같이 먹고 몇 번 이렇게 자리를 가졌는데 진심을 정말 SK가 발휘를 한다면은 그건 통할 거라고 봅니다. 김성환 감독이 어떤 그런 자존심이 굉장히 세지만 그 자존심이라는 거는 야구인의 자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단장이라든가 이런 수뇌부가 찾아가서 뭐 무릎 꿇고 석고 대제를 하든 뭘 하든 진심을 보인다면은 김성환 감독이 마음을 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일 부평역에 뜨나요 그러면? 그건 모르겠습니다. 부평역은 아닐 거고 저 문화 경기장역. 근데 또 지금 장애인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전을 위해서 가실 수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지금 SK 같은 경우는 뭐 김용희 육성 총괄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다크호스로 꼽히는 게 김기태 감독 얘기도 끊임없이 나와요. 네. 김기태 감독 LG에서 비록 그 올해 중도 사퇴했지만 어쨌든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작년에 성과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는 오히려 김기태 감독이 더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기태 SK는 감독? SK와 또 연이 있었던 지도자고. 그렇죠. 네, 선수 말년을 함께 했으니까. 네. SK 전신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수많은 선수들이 몸담았던 그 쌍방울에 또 4번 타자 최초의 왼손 타자 홈런왕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SK에서도 뛰었고요. 그렇군요. 뛰었고 사실 이제 또 김기태 감독이 김성근 감독의 어떤 제자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거를 따지면은 어쨌든 그게 오히려 어떤 그 화해의 제스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스승 대신 제자를 통해서 SK가 김성근 감독의 마음을 또 받아들인다. 이런 거는 모양새가 딱 좋네 시나리오가.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뭔가 명분은 맞는데 김성근 감독님은 신경도 안 쓸 것 같은데요. 야 데려가면 날 데려가야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성근 감독은 사실 이제 그 자기 식구를 챙기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와 제자가 같이 뭐 최종 후보에 오른다. 그러면 양보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양보는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누가 되든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대인배이신 맞죠. 알겠습니다. SK는 우리가 이 정도 아니 뭐 또 손아우수가 뭐 생각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나요? 그러면 일단 이 정도로 SK는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6위가 기아였나요? 6위 기아 아니죠. 기아가 두산이었죠. 두산. 두산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근데 갈립니까? 그냥 갑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계약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갈린다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해서 말하는 것도 약간 좀 조심스러울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은 갈리느냐 마느냐? 전 갈릴 것 같아요. 갈릴 것 같다. 네. 손아우수는 그러면은 간다. 네,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그 작년에 김진욱 감독을 경질한 다음에 새 감독을 영입하는데 두산이 굉장히 좀 급박하게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 시리즈가 끝나고 했기 때문에 이미 뭐 마무리 훈련 들어가고 막 이런 계획이 다 짜여지고 뭐 이런 상황에서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는 힘들었을 거고 그리고 외부 인사가 와서
팀을 어떤 그 파악하는 데만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었기 때문에 두산 같은 경우는 우승을 노리고 있던 팀이라 네. 어떤 그 새 감독이 와서 리빌딩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급박하게 이제 송일수 감독을 영입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도 있어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또 감독을 간다? 그렇게 된다면 두산은 정말 선장 없이 표류하게 되는 구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위험 부담도 있을 겁니다. 그게 사실 좀 커 보이는 것이 예. 2012년에 이제 김경문 감독이 중도 사퇴를 하고 나서 감독 대행 체제로 바뀌었고 감독 대행 체제가 끝나자마자 2013년에 김진욱 감독이 왔다가 1년 만에 물러났고 만약에 2014년 한 해만을 이제 책임지고 송일수 감독이 물러난다면 뭐 감독 대행까지 합한다면 3시즌 동안 4명의 사령탑을 갈아치운 뭐 이런 팀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좀 외적인 이미지에도 타격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구단 내적으로도 이제 좀 굉장히 좀 부정적인 메시지가 가지 않을까? 하지만 네. 지금 뭐 또 다른 점을 생각해 보면은 박 기자 말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면은 두산이 올해 진짜 가장 욕을 많이 먹은 구단 하면은 두산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진짜 야구 팬들로부터. 그 뭐 기아 팬들이 좀 섭섭해할 수는 있겠지. 용어 그건 아닐 상관이지만. 겁니다. 아니 왜냐면은 기아 같은 경우는 기아 네. 팬들에게만 욕을 먹었겠죠. 아 그렇죠. 예. 근데 아, 두산 같은 그렇죠. 예. 경우는 전국적인 지지도를 네, 얻어서 마지막에 확 지지율을 마지막에 끌어올렸죠. 뭐 이런 것도 예. 있고 뭐 사실 이제 송일수 감독이 이해 못할 선수단 운영 그러니까 경기 운영을 보인 네. 적도 적지 않았으니까 야구 팬들을 사실 이제 두산 같은 경우는 그동안 꾸준히 100만 관중을 넘겼던 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팬층도 두텁고 어떤 그 2001년이라든가 뭐 이런 뭐 저 불굴의 투지를 발휘한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팬들이 꽤 있어요. 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잃어버렸으니까 뭐 번트 그렇죠. 작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욕을 좀 많이 먹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다가 얘기했듯이 뭐 져주기는 아니었지만 거의 거저먹기식의 하나 먹어라 뭐 이런 게임 운영 네,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공공의 적이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년에도 이 부담을 안고 두산이 가는 것이냐. 그렇죠. 물론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공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주력 사업이기 때문에 롯데나 이런 소매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어떤 신경을 안 쓸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나름대로 보면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가능성은 한 반반 정도 네.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들고. 제 생각에 두산은 일단 다른 거보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 팬이고 소비자다라는 느낌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룹이긴 하죠. 그런데 그렇죠. 과연 이 송일수 감독의 지도력과 경기 스타일이 내년 우리의 팀에게 좋은 성적을 원하는 그 팀 목표에 부합하느냐를 잘 따져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연임이 된다면 네. 예. 예를 들어서 그 지독한 번트 야구부터 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칼라들 그걸 잘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야구를 할 거면 아예 팀을 송일수 감독의 야구 스타일의 팀을 맞춰서 줘야 돼요. 예. 예. 둘 중에 하나 확실하게 해야죠. 프런트 야구라면. 근데 이제 두산이 지난해도 김진욱 감독을 경질시킨 그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작년에는 사실 이제 울며 겨자 먹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원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인재풀이 없었기 때문에인데 지금은 뭐 충분히 어떤 의사 타진을 할 수 있는 그 여러 후보들을 올려놓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했을 거기 때문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제3의 인물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7위. 롯데죠. 롯데입니다. 롯데. 롯데 우리 얘기를 했지만 이제 롯데 전설 박정태. 네. 뭐 이분이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는 있는데 또 어느 감독이 제리 로이스터 감독이 지금 놀고 있다고 그러죠? 네, 로이스터 감독도 뭐 메이저리그에서 모 구단의 코치 제의를 이제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코치 제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롯데가 부른다면 다시 올 준비가 언제든지 돼 있다라는 그런 의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롯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두산과는 굉장히 정반대의 구단인 게 지금 뭐 흔히 뭐 얘기하는 껌팔아서 야구단 운영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만큼 제과 어떤 그 롯데 백화점 유통 유통 뭐 이런 쪽에 잔뼈가 굵은 구단이기 때문에 어떤 그 팬심 소비자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구단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행보로만 보면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대인배적인. 근데 어쨌든 지금 김신인 감독을 사실상 경질시킨 거기에다가 지금 뭐
자녀 연봉 그것 때문에 욕들을 또 많이 먹고 있잖아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뭔 얘기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자진 사퇴와 경질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만약에 구단의 의사에 의해서 이제 감독이 물러났을 경우에는 경질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 1년 동안의 연봉분을 보전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김신 감독이 내가 물러나겠다라고 스스로 이제 사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의 이제 결정, 변심에 의해서 이제 바뀐 거기 때문에 우리 구단에는 자녀 연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했죠. 굳이 그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배재우 단장이죠. 배재우 단장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굳이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욕먹을지 뻔히. 절차상 구단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걸 굳이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나지완 선수 인터뷰랑 약간 괴가 비슷한 것 같아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해가지고. 정확합니다. 아마도 정확하네요. 제가 이제 롯데 최종 경기에는 부산이어서 없었는데 아마도 기자 누가 물어봤겠죠. 물어봐서 그러면 자녀 연봉 지급하나요, 마나요? 그래서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됐겠죠. 배재호 단장.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롯데가 이런 그 위험 부담, 어떤 그 여론의 역풍 이런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카드는 저는 로이스터 감독이 아닐까. 가장 최근 감독들 중에서는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감독인데다가 뭐 그때의 향수에 이제 젖어 있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롯데 구단의 팬들이 많이 떠나는 이유가 화끈한 공격 야구를 제리 로이스터 감독이 어떤 메이저리그식으로 빅볼을 구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사라진 거니까 그것 때문에 팬들이 떠났다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롯데 컬러가 이 과거로 돌아가 봐도 그 90년대 그 라인업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전준호로 시작해서 그렇죠. 박정태, 김은국, 김민호, 마혜영도 있지 않았습니까? 마혜영이 조금 뒤에 왔죠. 네. 뭐 공필성부터 그렇죠. 해가지고 북도 오성이라 그랬었죠. 어마어마했거든요. 그 라인업이. 그래서 롯데하면 사실 호쾌한 타격, 그 방망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자타 라인의 원조가 그렇죠. 그때 롯데예요. 그때 롯데 자타 라인이 살벌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로이스터 감독이 그때 향수를 다시 자극을 시킨 거죠. 근데 성적으로 연결되니까 우리 야구는 이런 야구야. 그렇죠. 근데 요게 양승호 감독 때까지만 해도 이어졌는데 갑자기 사라지니까 물론 이대호의 공백도 컸고요. 이대호, 홍성원 이런 사람들이 나가니까 김주찬도 빠졌고요. 나가는데 근데 어쨌든 올해 그게 좀 될 수 있는 그 여지는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최준석, 그렇죠. 프로야구 최중량 선수 2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히메네즈까지 그런 그 0.1톤을 넘는 뭐 이런 선수들이 왔는데도 그게 좀 안 됐으니까 그런 아쉬움은 있었겠죠. 그래서 이거를 잠재울 수 있는 팬들을 다시 끌어모을 수 있는 카드가 로이스터. 박정태 카드 저는 좋다고 봅니다. 롯데의 전설이었기 때문에 팬들은 지지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감독이 오면 좋은데 또 이 또 정권이나 뭐 이런 또 수뇌부의 또 의중에 또 돼서 뭐 다른 제3의 인물이 또 왔을 때 또 어떤 양상이 벌어질지 참 그것도 참 그렇죠. 전 개인적으로 롯데가 최근 10년 이상 그 감독 선임 과정을 보면 그 내부 승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외부에서 감독이 와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세팅을 하는 건데 지금 상황이라면 뭐냐면 팀이 이도저도 아니잖아요. 전 내부 승진 쪽이 팀을 빠르게 제거하는 데 있어서 좀 낫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박정태 감독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롯데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너무 지금 콧대가 높아졌다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예전에 LG 암흑기 시대 때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심각하네요. 롯데가 프로야구 최고 인기 구단을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적도 지금 많이 났잖아요. 5년 연속 포스트시즌에 올랐는데 근데 작년 올해 못했는데 사실 75억 강민호 이 금액에 걸맞는 활약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아쉬움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남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냐? 김신영 감독의 역할이 좀 기대에 못 미쳤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은 선수들이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렇죠. 롯데 담당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주 자존심이 어떤 그런 콧대가 하늘을 찌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돕니다. 못해도 관중이 들어오고 뭐 팬들이 열광을 하니까 우리가 잘하나 보다 이렇게 하지만 롯데는 사실 번트도 제대로 못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사실 그런 지적들이 정말로 이제 근거가 있는 이야기들이라면 어떤 감독이 와도 팀의 체질을 단기간에 이제 끌어올려서 다시 이 팀을 4강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박정태 예전에 롯데의 전설 근성하면 박정태 그렇죠.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와서 롯데의 어떤 체질 개선, 싸다구를 때리든 뭘 하든 이거는 뭐 박정태 감독이 알아서 만약 감독이 됐다면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뭐 바라는 감독들이 있습니까 롯데? 아니요. 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 내부 승진이라면 뭐 그분들의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공필성 코치. 그렇죠. 아유, 공필성 코치 하면은 뭐 또 과거에 또 부산고 감독을 맡았던 저희 김민호 코치라든지 이런 분들의 그렇죠. 이야기도 나온 것 같아요. 공필성 코치도 근성의 끝이죠. 그렇죠. 네. 매 시즌 그 사구 1위를 몸에 맞는 볼. 다투지 않았죠. 압도적이었죠. 전 예전에 그게 기억이 나요. 공필성 코치가 이제 코치 생활을 시작을 했을 때인지 모르겠는데 그 과거에 역시 그 팀메이트였던 윤학길 선수와 함께 이제 시구 및 시타를 롯데에서 했던 적이 2007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그때 퍼포먼스를 했던데 윤학길 선수가 공을 던졌는데 공필성 선수의 몸에다가 던졌어요. 그래서 공필성 선수가 나와서 약간 격투를 벌이는 그런 그런 퍼포먼스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었죠. 오랜만에 듣습니다. 윤학길. 완투하면 윤학길. 그렇죠. 자, 윤학길 코치 따님이 이제 그 펜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태권도를 원래 했는데 여자가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펜싱을 칼을 잡고 이거는 어떤 치고받고는 아니니까 이거는 찌르고 자르고 그게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칼질하는 건데 그 피는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 윤학길 코치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공필성 코치가 감독으로 와도 뭐 롯데를 휘어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는 어떻게 봅니까? 지금 뭐 대전에서 김성 감독 목격담이 지금 나오고 있는 한화. 글쎄요. 거기도 제가 봤을 때 리빌딩이라고 하면 정말 그 김성근 감독처럼 정말 한 팀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가 그게 만약에 안 되면은 전 거기도 무조건 내부 승진이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지금 이런 얘기도 나와요. 하나 같은 경우는 너무 철밥통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뭐 성적이 안 나와도 이제 사실 철밥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팀들은 약간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롯데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고 어떤 프랜차이즈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프랜차이즈 출신의 어떤 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떤 라인을 거쳐서 그 줄을 잘 타면 그 코치들이 성적과는 이제 무관하게 감독들이 설령 감독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그 코치들은 연임이 되고 유임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지적들이 좀 있었죠. 그런 것도 있고 하나는 레전드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거기가. 누구 있습니까? 기억나는 레전드만 한 수두룩 해요. 누가 있습니까, 박 기자? 일단 장종훈, 그렇죠. 이정훈, 송진우, 구대성, 그렇죠. 그리고 이강돈, 정민철. 뭐 강정길 코치도 있지 않나요? 강정길. 그리고 뭐 김상국 코치도 과거에 있었고. 강석천 코치. 강석천 코치. 강정길이라는 일로수도 있었어요. 강정길도 있었죠. 피해와 올 시즌 중에 피해와 말다툼을 벌였던 강석천 코치 등등. 그러니까 이런 레전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정민철 코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대성 코치는 아니잖아요. 구대성 지금 현역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호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감독이 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줄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이 코치들을 자를 수가 없어요, 한화에서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교통정리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은, 그래서 이 코치들이 어떤 절실함이나 이런 거 없이 선수를 지도한다. 그러니까 약간 공무원 같다. 그래서 한화의 문제점은 이런 선수들을 길러내고 코치들이 해야 되는데, 왜 못 길러내느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 김성원 감독이 한화로 가면은 사실 이제 그 김웅용 감독 오기 전에 김성원 감독도 물망에 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화에서 접촉도 했는데 뭐 이게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돼서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뭐 여러 조건들을 다 들어주겠다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한화가 과연 내년 시즌에 사상 첫 10위가 되지 않으려면은 뭔가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네. 그렇습니다. 사상 첫 9위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프로야구 역사를 다시 쓰게 돼요. 2년 연속 9위였죠. 야, 이거 첫 10위는 진짜 이거 임팩트가 진짜 세네요. 왜냐면은 KT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KT가 하면 놀라운 건 아닌데 그렇죠. 기존 구단이 거기 들어가면 이건 후폭풍이 엄청나겠죠,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가 뭐 감독 야구, 프런트 야구, 구단주 야구부터 시작해서 지금 감독
후보들이 누가 있느냐 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다 나눠봤습니다. 나눠봤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한 얘기들이 내일이면 다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일 아침에 곧바로 감독 선임 기사가 나올 수도 있고 네. 뭐 그런데 어쨌든 뭐 우리가 한 얘기는 의미가 없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아니라고 보고 자 오늘 뉴스토커 32화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 자 우리가 이제 끝 마무리 앞서서 33화 할 때는 우리가 목을 축일 수 있을 만한 네. 음료수가 좀 지원이 되죠. 초우개선. 초우개선. 자 바라는 마음도 있고 어쨌든 애청자 여러분 우리의 목마른 가운데서도 이렇게 목이 터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잘 들어주시고 내년에도 내년이 아니라 벌써 내년에 이거 이번 주만 하고 그만 둘 거야? 아 정말 이래야 돼. 네, 어쨌든 다음 주에도 우리가 좋은 소식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토커는 CBS 노컷뉴스, 노컷v.com, 팟캐스트, 유튜브에서 뉴스토커로 검색해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